놀랍게도 두 개 여론조사 기관이 여론조사를 내는 날입니다. 둘 다 최저치를 찍었어. 저번에 갤럽이 최저치를 찍었었잖아요. 21%. 근데 갤럽은 이제 전화 면접 여론조사이고, 근데 리얼미터 같은 경우는 사실 여러분들 무슨 뭐 취임 1주년 해가지고 여론조사 기관들 들어오고 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리얼미터는 사실상 날마다 여론조사하는 기관이에요. 그러니까 어쩔 때는 리얼미터 여론조사가 우리 진영 사람들한테 욕을 먹기도 해요. 야, 너 윤석열 뭐 어쩌냐 이렇게 하긴 하는데 상당히 중도적인 여론조사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 리얼미터 여론조사 일단 윤석열 지지율이 윤석열 취임한 이래 25.8% 찍었다. 저게 자동 응답이에요. 기계가 물어보는 여론조사예요. 리얼미터가 생긴 이래 윤석열 지지율 최저치를 이번 주에 찍었다. 야. 저거는 저 상담원이 물어보는 전화 면접이 아니기 때문에 비교적 자유롭게 응답한다고 알려져 있죠. 사람이 물어보지 않고 기계가 물어보기 때문에. 근데 지지한다고 한 사람이 25.8%. 윤석열 부정평가한 사람이 70.8%입니다. 70% 넘었네요. 간만에. 그래프로도 한번 보겠습니다. 추세를 한번 보세요. 정말 꾸준하게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갤럽도 지난주에 좀 올랐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식이라니까요. 지지율이 특별한 이슈가 없으면 3% 빠지고 2% 오르고 또 3% 빠지고 2% 오르고 이런 방식으로 가면 점점점 빠지는 그런 그래프를 여러분들 보고 계십니다. 지금. 저 대통령실에서 보면서 정말 어떻게 걷잡을 수 없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체코 갔다 와서 다시 반등할 거라고 기대를 좀 했을 텐데 전혀 보긴 먹히지 할까요? 않았다. 누가 갖다 준 것만 보는 건 아닐까요 혹시? 그런 걱정이 정말 되고 있기는 합니다만 대통령 손에 핸드폰 없습니까? 좀 자기가 봐야지. 없을 수도 있어요. 피해할 것만 갖다 보여주겠지. 내부 조사. 답답하네요. 이따 그 이야기 따로 하고요. 자, 정당 지지율 한번 보겠습니다. 앞으로 민주당 지지율 떨어졌다고 한 사람은 야가리를 박. 민주당 43.2, 국민의힘 29.9. 이따가 여론조사 꽃 이야기도 하겠지만 지금 이렇게 벌어지고 있어요. 이게 지금 국민의힘하고 윤석열이 같이 빠지는 추세예요. 근데 한동훈이가 덕대 요청하고 이게 안 받아들여지면 결국 같이 빠져요. 아직까지 국민의힘 지지율이 요번에 한동훈 지지율이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국민의힘 지지율이 윤석열 지지율보다 한 4%포인트 많긴 합니다. 근데 같이 묻히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저 보시면 지난주보다 민주당은 거의 4%포인트 올랐잖아요. 저 보수 언론 표현을 하면 폭등했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폭락했어요. 비슷하게 빠졌어요. 자, 이거 리얼미터 거고 핵심은 윤석열 지지율 25.8, 국민의힘 29.9, 정부 출범 후 동반 최저치, 기록 경신. 소파. 저는 계속 떠질 거 봐요. 올라갈 일이 없잖아요 지금. 그래프로 한번 볼까요? 여기서 핵심은 저 표시를 해놨습니다만 여기서 핵심은 부울경과 대구 경북입니다. 31.3, 65.1, 35.2, 59.3 그런 식이에요. 부울경도 그렇고 대구 경북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지. 저쪽은 윤석열이 못해서 비판한다기보다는 나가 뒤져라 이런 분위기예요. 내가 뽑아줬더니 뭐하냐 이 새끼들아. 한동훈 하나 못 품고 여러분 그 이준석이가 한참 탈당한 만에 막 하고 있을 때 그쪽 사람들 분위기가 그거였어요. 윤석열이가 왜 이준석 하나 못 품고 그 똑같은 맥락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게 계속 오래 가잖아요. 지금 오늘 또 그 누구죠? 보건복지부 장관이 사과 비슷한 걸 했어요. 그럼 뭐 합니까? 올해는 바꿀 수가 없다는데? 그리고 사과 비슷한 거면 어떡해요. 윤석열이 나와서 직접 사과를 하든가. 이렇게 전 지역에서 윤석열 잘 못함으로 대동단결하고 있어서 정말 영혼합 화합을 이루는 윤석열입니다. 네. 다음 보겠습니다. 다음은 70세 이상만 뭐 저 긍정이 높은 줄 알죠. 세상에 리얼미터가요. 70세 이상 잘한다 40.8, 못한다 53.5. 지금 모든 세대를 지금 진짜. 통합하고 있습니다. 세대 통합. 보수 잘한다 46.5, 못한다 50.4. 근데 지금 못한다가
70.8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저 이따가 저 보시겠지만 전체 보수하고 진보가요. 보수가 670명, 진보가 624명이잖아요. 그러니까 보수가 한 50명 정도 많은 상태에서 보수 쪽에서도 잘 못함이 더 높고요. 중도에서는요. 와 끔찍하네요. 잘한다 21.8, 못한다 75.0. 그리고 직업별로는 무직, 은퇴, 기타 이분들이 윤석열 잘한다고 제일 높아요. 지지율이 31.6. 이게 리얼미터고요. 그 여론조사 꽃은 우리 조화준 기자가 헤드라인 이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윤석열 지지율 최저치 또 갱신. 이 지지율 민주당의 2배 이상 열세. 이 핵심은 이번 여론조사는 민주당 지지율이 국민의힘 지지율보다 2배 이상 높더라. 2배. 그래프로 보겠습니다. 와, 이거 보고 내가 가슴이 울컥하던데. 전화 면접 상담원이 물어본 건요. 윤석열 잘하고 있다 22점이, 잘못하고 있다 77.3. 몇 배야? 거의 4배에 육박하고 있어요 지금. 다음에 기기가 물어보는 ARS에서는 잘하고 있다가 21.1, 잘못하고 있다가 78.0. 내가 이런 여론조사를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자, 하물며 이게 대통령 지지율입니다. 지금 이 윤석열이 국회에서 탄핵 본회의 통과한 그런 분위기예요. 지금 보면 이게 잘 모듬이 0.3이 나오는 것도 굉장한 거예요, 사실은. 진짜. 대부분 애매하면 잘 모른다고 하기 마련인데 잘 모름이 0.3이라는 거는 이게 소위 말하는 중도층의 붕괴고, 온 국민들이 정말 특정한 정치색을 가진 어떤 매우 일부의 사람들 제외하고 온 국민들이 일치 단결, 대동 단결하고 있다는 거죠. 이 상황에서 윤석열이가 거부권 행사하면 22.2 또는 21.1 정도 되는 사람들은 지지할 수 있어요. 근데 나머지 잘못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저 많은 국민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매우 잘못하고 있다가요. 자동응답에서는 70.8이에요. 매우 잘못하고 있다고. 진짜 대단합니다, 진짜. 나는 국회에서 대단하다. 헌법재판소까지 갈 것도 없이요. 윤석열 임기단축 개헌을 지금 해버리고 직결 국민투표 붙이면 무조건 통과해요. 진짜 광화문에서 한번 보고 싶네요. 와, 나 78.0은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박근혜 때도요. 박근혜 지지했던 사람들이 잘못하고 있다, 지지하지 않는다는 말고 잘 모르겠다. 그렇죠. 모르겠다. 이런 쪽으로 빠졌지. 그런 쪽으로 이렇게까지 많이 빠지죠. 가는 거 처음 네. 봐요. 78.0이 뭐야. 다음 정당 지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말한 조화준 기자가 말한 거. 지금 전화 면접에서는 민주당 42.5, 국민의힘 26.8. 자동응답에서는 민주당 51.9, 국민의힘 25.5. 어마어마하네요. 정당 지지율 2배 되기 쉽지 않아요. 만약에 조국혁신당하고 민주당 합치면 60%가 넘습니다. 오, 그렇네요. 야, 모든 기록을 다 쓰고 있네요. 역사의 기록을 쓰고 있네요. 윤석열 훌륭하다 이 새끼 진짜. 여러모로 대단한. 공천 개입 의혹 명태균의 배우는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대통령 부부일 것이다. 51.2. 요거는 자동 전화 면접이고요. 이거 보세요. 기기가 물어보니까 65.3으로 튀어요. 14%포인트 튀어요. 그러네요. 사람 앞에서는 차마 말을 못하는데 조작거리에서는 야, 그 김건희하고 윤석열이겠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절반이 넘으니까. 다음. 김건희 공천 개입 관련 김대남 녹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건희의 공천 관여 녹취 내용이 사실일 것이다. 61.7, 66.2. 그러니까 국민들 전체적으로 여러분도 아마 주위에 주말에 아는 분들이나 누구를 만나 보셨으면 알겠지만 여러분들 진보 쪽만 사귀지 마시고요. 보수까지는 그렇더라도 중도 쪽에 계시는 분들 많이 사귀다 보면 저런 이야기를 듣게 돼요. 김건희가 했겠지. 윤석열이가 했겠지. 이게 사실이냐 마냐에 대한 논쟁이 없어요, 사실 지금.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저는 일찍들하고 친합니다. 일찍들하고 친한데 그쪽 방에 들어가 보면 아사리판입니다 지금. 정말로 나는 처음 듣는 여자인데 욕을 그렇게 하더라고 사람들이. 누군지는 잘 모르겠거니 하는데 사람들이 다들 그래요.
이러거니 저러거니. 그래놓고 저 정변한테 그 이야기하면서 명심해 뭐 이렇게. 그럼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한번 볼까요? 김건희 검찰 처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봤습니다. 뭐 국민들이 통일되고 있습니다 지금. 관련법에 따라 기소해야 된다가 74.1, 72.9. 기소하지 말아야 한다가 20.0, 20.1. 이거는 30%도 무너진 지 오래된 거예요. 이 사건이 지금 계속 질질 끌고 가면서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이 기소해야 된다로 가고 있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저 분위기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보수 쪽에서도 윤석열이가 좀 정치를 잘하려면 네 마누라 처리해라는 여론이 꽤 높은 거예요. 네 마누라 처리해. 그러니까 쟤네들이 계속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저 김건희는 뇌물 안 받은 것처럼 김건희는 주가 조작 안 한 것처럼 몰고 가지만 실제로 보수 쪽에서도 야 한 거 맞잖아. 네 마누라 처리해. 그 여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이거를 어떻게 그냥 두라고 할 수가 있어요. 특히나 보수적인 색채를 가진 사람들은 더더욱이 자기 와이프한테 제가 뭐 그런 말 할 처지가 못 돼 이걸 어떻게 지지할 수가 있냐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서울 그러니까 전체 대한민국 전 권역 그리고 전 연령에서 기소해야 된다고 훨씬 앞서고 있는 예. 겁니다. 자, 근데 비슷한 질문인데요. 저거는 지금 명품백이었고요. 지금 보여드릴 거는 주가 조작 의혹에 관한 설문이에요. 정말 한 사람밖에 없네요. 이거 더 높아. 기소해야 된다 71.4, 71.0 각각 자동응답 전화 면접. 기소가 필요 없다가 이제 드디어 10%대로 내려갑니다. 19.4, 18.0. 그러니까 사람들은 김건희 지금 주가 조작했어. 이거 왜 기소 안 하냐. 10%도 내려가요. 그러면 이걸 만약 기소를 안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윤석열 지지율도 저만큼 내려가는. 저만큼 더 내려가는 거죠.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이거 기소할 필요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도요. 제가 봤을 때는 속마음 좀 더 들어봐야 돼요. 물론 이제 여론조사에서 그럴 수는 없지만 그리고 사람들이 특히나 이제 나이 먹고 보수적인 사람들에서는 아니 무슨 김건희가 돈이 없어 백이 없어 300만 원짜리 백 뭐 탐해서 받았겠느냐 이런 식으로 최소한의 정당화가 가능한데 주가 조작 같은 경우는 최소한의 정당화도 안 된다고요. 기본적으로. 정말로 아마도 제가 봤을 때 기소할 필요 없다라고 한 사람들 이 사람들 내에서 혹시 주식 거래를 해본 적 있습니까? 라고 질문해 보면 없다가 거의 다일 거예요 아마. 한 번이라도 주식 거래 해보고 나 이거 손해를 조금이라도 받아본 적이 있는 사람은 도저히 동의를 못할 정말 온 국민이 대동단결할 소재거든요. 그러니까 2년 반 동안 윤석열은 국민의 신뢰를 다 잃어버린 거예요. 야 이거 했는데 왜 지 마누라는 기소 안 하고 애꿎은 뭐 조국 이재명만 수사하냐 같은 논리가 이제 국민들한테 뿌리가 박혀서 사실은 어떤 선동에도 여론전에서는 무조건 3배 차이가 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김건희 특검 어떻게 생각하냐 중요하지 이 시점에서. 김건희 특검 어떻게 해야 돼?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김건희 특검 필요하다. 69.5, 72.0. 김건희 특검 필요 없다. 25.1, 23.2. 그냥 게임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3배에 가까운 정도로 국민들은 김건희 특검 필요해. 근데 윤석열이가 거부권 행사하잖아요. 그럼 국민들 못 참을 것 같아. 그렇죠. 윤석열 탄핵시켜라 이런 얘기 나옵니다 당연히. 지금 대구 경북과 70대도 참지 못하는 거예요. 다 돌아섰습니다. 부끄럽다. 야 내가 너를 찍었지만 부끄럽다. 어떻게 저렇게 범죄 의혹이 많은 부인을 감싸냐. 이걸로 끝나는 것도 아니잖아요. 경제를 잘해요. 외교를 잘해요. 뭘 잘해요. 체질 매국노에다가 무능하기는 겁나게 무능하고 많이 처먹고 방구만 잘 끼잖아. 그런 대통령이 우리가 자랑스럽지가 않잖아요. 뭐 하나 잘하는 게 없잖아요. 무능하게 이루 말할 데 없고 입만 열었다 무식한 소리 해버려요. 거짓말 해버려요. 근데 이번에 진짜 중요한 게 하나 터졌었죠. 그 명태균 관련해가지고 대선 때 여론조사 장난질 했다는 거. 겁나게 중요하죠.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대선 때 기억하면 저도 그러니까 김어준 공장장이 여론조사 꽃을 만든 거랑 같은 맥락이에요. 제가 좀 여유가 있었다 그러면 내가 만들고 싶었습니다. 대선 끝나자마자 제가 지금도 남아 있어요. 새날 유튜브 커뮤니티에 여론조사 수치하고 실제 이재명 윤석열 후보의 득표율하고 비교해 놓은 거 있어요. 여론조사가 장난질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근데 저기에 지금 여기 보이시죠? ARS 조사라고 빨간 박스 안에 들어가 있는 거. 저게 PNR 조사입니다. 2021년 7월 달 윤석열을 띄우는 과정에서 윤석열, 이재명 49.8, 41.8 이런 식으로 실제로 그 시기에 같은 시기예요. NBS 전국 지표조사는 이재명 43, 윤석열 33이었어요. 그 비슷한 시기에. 그리고 윤석열 39.4, 이재명 38.6 여론조사도 나왔습니다. 요거는 리얼미터가 한 거는 저기 저 왼쪽 하단에 있는 거. 요거는 자동응답이고요. 오른쪽 상단에 있는 거는 전화 면접이고요. 이런 식이었단 말이에요. 글로벌 리서치는 그 비슷한 시기에 이재명 44.7, 윤석열 36.7이었단 말이에요. 가장 많이 벌어지는 게 사실상 PNR과 미래한국연구소에서 진행했다는 걸 보시면 되고 이게 꼭 PNR 리서치가 진행한 게 아니라 의뢰가 누군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한국연구소가 지금 명태균이 하고 있었던 회사이기 때문에 그것만 지금 빼서 보내드리는 그러니까 이제 도구로서의 시스템은 PNR 걸 쓰지만 질문 문항, 그렇죠. 문항 순서 이런 것들은 다 의뢰자 것을 그대로 따르거든요. 네. 이거 한번 보세요. 이게 그 다음 거 한번 보여주세요. 여기 갤럽이었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막 대선 분위기 그러니까 막 잊고 있을 때. 근데 아까 말한 PNR 조사 중에 12%포인트 윤석열이 많이 나오는 게 있었습니다. 그 다음 한번 봐봐요. 대한신문협회 대선 후보 지지도 여론조사. 이재명 44.1, 윤석열 35.6. 그러니까 전체적으로요. PNR 조사를 기점으로 윤석열이 국민의힘에서도 이기고 전체적으로 이 분위기를 끌고 간 측면이 분명히 있었다는 거예요. 네. 여론조사로 분위기 몰고 가는데 쓰는 거죠. 그 다음 거 한번 보여줘봐요. 들쑥날쑥 대선 후보 지지율 해가지고 이제 대선 바로 직전 3월 달에 나왔던 여론조사들인데요. PNR만 윤석열이 여기 이제 15포인트 정도 앞서는 57.4, 32.0. 다른 여론조사에 비해서 57.4 정도 나오는 데는 여기밖에 없는 거예요. 거의 PNR과 미래한국연구소. 거의 김건희 특검 찬반 차이요. 근데 그 PNR이 지금 저 윤석열, 김건희 말고도 안철수하고 이준석이 있잖아요. 관련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도 미래한국연구소 의뢰로 PNR 리서치. 야권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 가상 대결. 안철수, 나경원 할 때 안철수가 가장 경쟁률이 높은 걸로 나온 여론조사를 공교롭게도 그렇게 만들어줬습니다. 미래한국연구소와 PNR이. 근데 저 명태균은 모르고 명태희는 안 되매. 안철수 말에 의하면. 그다음에 당대표 경선에도 PNR이 뛰어들어요.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적합도 이준석이 압도적인 거. 처음에 첫 조사에서는 나경원이 1등이었거든요. 그다음에 이준석이 엎어버려요. 저것도 이제 미래한국연구소 PNR. 그다음 거 한번 보여주세요. 요게 지금 PNR 여론조사 해가지고 격차 6.9에서 4.7로 줄어듦. ARS는 이재명 흐름은 좋은데 갑자기 면접이 날리네 하면서 이제 이거 보면은 여기 미래한국연구소라고 의뢰기관이 딱 나와 있죠. 야, 펜앤마이크까지 고성국 TV까지. 그러니까 이게 잘 보시면 조사 의뢰를 이런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펜앤마이크, 고성국 TV, 이봉규 TV 이런 데서 PNR에 의뢰를 하는 겁니다. 명태균하고 같이. 그래서 헤드라인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윤석열 44.6, 이재명 39.9, 지지율 격차 굳어지나. 이런 식으로 몰아가는 건데 이렇게 딱 특정 진영에서 짜서 만들어서 이렇게 분위기를 몰아가고 이게 대선 직전에 나왔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도 커뮤니티에서 이런 야 이거 좀 이상하지 않냐라는 글들이 많아서 그때 당시 커뮤니티에 올라왔던 글을 가지고 온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상의 여론 조작이 별거 아닙니다. 기술을 쓰면 돼요. 불법적인 건 아닌데 여론 조작, 요조 라이팅 이 관점으로 가는데 실제로 선거는 어떻게 됐을까요? 0.73%. 24만 표 차이로 결국 윤석열이 이깁니다. 통한의 선거였던 거죠. 그렇죠. 엎어볼 수 있었던 거였는데 워낙 저렇게 아니 저쪽에 엎어볼 수 있었던 게 아니라 엎어진 거죠 사실. 아, 이런 여론조사 조작 때문에 엎어진 거죠. 예. 자, 근데 지금 그 PNR 대표가 지금 언론 인터뷰에서 그 누군가 작업을 의심한다. 하우스 이펙트가 극렬했다 이렇게 표현해요. 하우스 이펙트라는 게 뭐냐면 여론조사 기관의
내 영향을 받는다 이런 거거든요. 예를 들면 여론조사 꽃이 뭐 진보 쪽 여론조사하면은 그 하우스 이펙트가 있다 표현하는 나는 있다고 표현하지 않거든요. 하우스 이펙트가 있다는 말은 본인들의 책임을 좀 약간 지우려고 하는 약간 그런 의도로 봐요. 하우스 이펙트는 왜 생기냐면 질문 순수와 질문 내용 때문에 생기거든요. 그렇죠. 근데 PNR 대표는 지금 명태균으로 책임을 몰아가기 위해서 저런 식으로 면피성하는 그 뭐 인터뷰를 했다고 봐. 어느 쪽도 참 문제다 보는데 지금 이 방송을 할 때 가장 억울한 사람 마차님이에요. 여론조사 결과 한마디 발표 잘못했다고 지금 경찰서 몇 번 가고 검찰 몇 번 가고 이러고 있는데 누구는 여론조사 전체를 이렇게 디자인해가지고 해도 누구도 책임을 묻지 않고 저는 지금 중요한 게 하나 빠져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게 하나 빠져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윤석열이 국민의힘 대선 주자로 선택됐던 그 경선 때도 사실 신천지가 개입이 됐다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경선 끝나고 나서 경선 후보자들 사이에서도 이거 선탄 아니냐라고 말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맞아요. 그때 당시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럼 경선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혹시? 여론조사예요. 그렇지. 예, 경선이 여론조사예요. 일단 후보 등록하잖아요. 예. 그럼 컷오프를 여론조사로 하죠 일단은. 그렇죠. 근데 그러면 어. 이 여론조사가 이런 식으로 손을 탈 수가 있었다면 과연 경선에 대한 여론조사는 어떤 식으로 손이 안 탔을까? 윤석열이 탔지. 국민의힘 경선에 당선됐을 때 제가 새날에서 그 말을 했어요. 전화번호 전체 확보할 필요도 없다. 전체 전화번호 샘플에서 1%만 확보해도 팽팽한 분위기의 경선에서는 결과 바꿀 수 있다. 여론조사에서 지금 이 여론조사 문제에 대해서 비슷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죠. 그 총선 때 이번 총선 때 PNR 여론조사 이상한 거 되게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렇죠. 내가 기억하는데 PNR 여론조사에서 윤희숙이 전현희 후보를 이기는 여론조사가 있었어요. 그거 PNR 거예요. 근데 그 실제로 아까 하우스 이펙트 이런 소리를 했는데 경선 여론조사 경선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요. 정치 고관여층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주위에. 그러면 주로 뭘 보고 찍게 되냐면 야 국민들이 윤석열을 지지하고 있네 그러면은 홍준표나 유승민이나 이런 사람도 안 봅니다. 맞아요. 윤석열이가 네. 1등이면 윤석열로 썰리게 돼 있는 게 문제. 그걸 요저 라이팅이라고 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치 판단을 자기에게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사람 별로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요즘 금투세 어떻게 해야 되냐. 금투세 뭔지도 모르는 사람 절반. 금투세가 나한테 이익이 될지 손해가 될지 모르는 사람 절반 이상이에요.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나의 의견을 어떤 답을 판단할 때 사람들이 특히나 한국 사람들은 다수의 의견에 따라가는 경향이 굉장히 강하죠. 예를 들어서 손바닥에 왕자를 쓰고 나왔는데 사람들이 저거 어떻게 판단하냐. 내가 봤을 때는 웃긴 것 같아. 근데 여론조사 봤을 때 별로 영향이 없어. 내가 봤을 때 웃긴 것 같은데 사람들은 별로 그렇게 이 영향을 분명히 받는다고요. 맞죠. 어떤 사람은 대선 기간도 아니었던 기간에 이 사람 안다 모른다 한마디 했다고 징역 2년씩 구형하는데 지금 이런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 우리 정의밖에 모르는 검찰들은 뭐 하고 계십니까? 법과 원칙밖에 모르시는 분들. 아 진짜 이런 거 보고 있으면 하기 싫어 진짜. 뭐 하는 거야 진짜. 진짜 오늘 방송하는 중간에 예시로 내 사건이 지금 2개가 나오잖아요. 내가 얼마나 지금 정권의 피해자야. 왜 이런 식으로 하냐고. 일은 내가 다 하고 있으니까 조용히 해. 그러니까 사실은 지난 대선에 이 여론조사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았잖아요. 그래서 김원준 총수가 이걸 만든 것도 이 하우스 이펙트가 최대한 없는 정말 진짜 데이터를 보고 싶다 해가지고 만든 거예요. 우리가 이걸 하겠다가 아니라. 아니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했죠. 김어준의 여론조사 꽃은 진짜 여론이 뭔지를 알기 위해서 하우스 이펙트를 안 주는 걸로 유명하다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래야 진짜 객관적으로 정말 어떻게 나오는지 보자 궁금해서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때 그 여론조사가 실제로 들어맞으면서 이제 용한 거지. 근데 그런 건데 어떤 나쁜 의도를 갖고 요저 라이팅을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여론은 뭔가를 알아보면 대처 방안이 생기는 거지 않습니까? 사실 나는 윤석열은 저거 국민의힘에서 사실 들고 일어나야 될 사안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약간 대선 무효산에 가까워. 김건희 주가 조작 관련해서 뭐 우리는 손해만 보고 뺐습니다 이런 얘기했지만 사실 아니었잖아. 돈까지 다시 보전받아가지고 2차 주가 조작에서 23억 원을 터뜨리잖아요. 윤석열 자체가 대선 무효란 소리가 나와도 과언이 아닌 정도의 모든 것이 다 불법으로 점철된 자. 그리고 그 불법이 가능했던 거는 그 뒤에 검찰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부럽다. 자, 됐어요. 나중에 처벌 받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 새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 시간이에요. 자, 구독 타임입니다. 지금 채팅창에 글이 써주시는 분들은 구독이 되어 있는 분들이세요. 그러면 좋아요만 깜빡하지 마시고 눌러주시면 됩니다. 시간이 있으신 분들은 1877-0629 전화하시면 푸나님의 자동응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번호로도 멤버십에 가입하실 수 있고요. 새날마켓 또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전당대회 이후 때 약간 좀 여러 가지 안 좋은 것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출렁했죠. 근데 지금 구독자가 어마어마하게 빠르게 올라오고 있어. 102만 명 또 코앞에 와 있습니다. 왜냐? 국민들이 느낌적으로 아는 거예요. 대선 지고 나서 나갔던 분들, 나갔던 분들 다시 다 돌아오고 있어요. 내가 주말에 집회에서 느꼈잖아요. 와, 집중 집회처럼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다음 주는 엄청 많아질 겁니다. 자, 여러분들 같이 해요. 자, 1418 TPWHD님, 세종. 1418 세종님, 전 독도 못 가 푸나영한테 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멋있어.